안녕하세요. 당신과 소통하고 싶은 남자 헬렌 여상입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시청각 장애인이 되고 나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입니다. 2탄, 3탄이 나와도 될 정도로 시청각 장애인은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 중에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가시죠. 첫 번째, 지하철입니다. 시청각 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여러 문제를 겪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난청이 있다 보니 지하철 안내 방송이 작게 들리면 긴장하게 되고는 합니다. 혹시나 내가 내리는 역을 놓치지는 않을지 귀를 기울여 봐도 안내 방송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손가락으로 역의 개수를 하나하나씩 세어가거나 특정 단어, 예를 들면 Please watch your step과 같은 음성이 들릴 때면 이 역은 이 역에 와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다리는 역에서 다음 역까지 구간이 굉장히 긴 역이 있을 때 그 구간을 지나게 되면 이 역에 좀 왔었구나 라고 때려 맞추기도 합니다. 지금은 지하철 알람이라는 앱이 있어서 그것을 점자 정보 단말기에 설치할 수 있게 되어서 불안해하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지하철 알람은 시청각 장애인이 화면을 보거나 아니면 안내 음성을 듣기 어려울 때 점자를 이용을 해서 내가 내리는 현재역, 이전역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리는 목적지가 도착했을 때쯤에는 진동으로 내리는 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통화인데요. 난청이 생기고 나서 익숙한 목소리가 아니라면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특히 업무에 관련돼서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보조인이 같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주로 스피커폰을 통해서 보조인과 듣게 되고 혼자일 경우에는 자주 통화를 하지는 않는 편이고 카카오톡과 같은 텍스트 형태로 전달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소통에 오해가 생기고 자칫 중요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감 날짜가 내일 모레까지인데 저는 내일이라고 잘못 듣게 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통화를 할 때, 잘 들리지 않으면 직접 여러 번 이렇게 되묻게 되는데요. 그럴 때면 상대방도 내가 듣지 못하게 되니까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고, 저 역시도 잘 들리지 않으니까 여러 번 같은 말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서로 힘든 경우가 좀 생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통화보다는 텍스트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직접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아무래도 여성 목소리보다는 남성 목소리를 더 못 듣고 하다 보니까 이런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말하는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면은 이 얘기를 혹시 카톡이나 다른 텍스트로 좀 저한테 얘기해 줄 수 없을까요? 아니면 중요한 얘기는 혹시 남겨줄 수 있을까요? 카톡으로 남겨줄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을 이렇게 해서 의사소통을 좀 대체를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시청각 장애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본 거고, 다른 장애 유형을 가진 이제 시청각 장애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이제 겪고 계시는 거라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시청각장애인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저와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소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